네, 뉴스 중에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JTBC가 2달에 걸쳐 단독으로 심층 취재한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의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성폭력이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성을 착취하면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들고 걸어갑니다. 들이닥친 곳은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마을. 주거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막아서자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빼서 여기다 내보내드릴게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A 목사의 자택과 맞은편에 있는 성교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목사가 20년 가까이 성착취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던 20대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겐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착취 때마다 목사가 동영상을 촬영했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인이 돼서야 겨우 탈출했지만 목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오늘 목사의 자택과 차량에서 동영상 촬영 증거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JTBC는 피해자들의 고소장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음란마귀란 말이 나옵니다.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를 때 늘 음란마귀를 빼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성폭력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2곳입니다. 피해자들이 머물렀고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B씨 자매를 비롯한 3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고소장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02년 겨울 A 목사는 B씨를 교회 1층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죄를 용서해주겠다며 저지른 나쁜 행동을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 행위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아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냐며 인정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켰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음란마귀가 빠진다고 목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1년에 60번, 또 해가 지날수록 더 잦아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런 일은 17년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겐 목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돈독한 관계로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해당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애들한테 정말로 손 하나 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거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압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 기획 취재를 함께한 봉지욱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시작했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 피해자는 17년 만에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후 피해자 주장을 교차 확인하면서 제2, 제3 다른 피해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결국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료 변론을 자처한 고소 대리인이 나타나서 약 2주 전에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고소를 바탕으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취재진이 그 현장을 포착을 했고요. 어디에 나갔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경기도 교회와 자택입니다. 그 목사가 거주하는 곳과 아이들이 학교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2곳을 압수수색했고요. 목사 집 앞에 있는 여러 대의 차량들도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2곳 외에도 3곳에 다른 건물이 더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찰은 목사가 찍었다는 성착취 동영상, 이 동영상 촬영 파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실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안 보냈는데 어떻게 당국이 10년 넘게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이들은 대부분 신도들의 아이들입니다. 예. 목사 측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애들을 교육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맡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피해자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이 초, 중, 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당국에서 올 때마다 이 아이들은 목사 측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약간 바보 흉내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보 흉내를 내면 당국은 그걸 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당국에도 허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목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혐의에 대해서요?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그 목사를 만나지 못해 목사의 부인과 저희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 측은 일단 아이들 성폭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아이들이 오해가 있는 거다. 목사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다라면서 거듭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게 계속 잘못 전해지면서 엉뚱하게도 성폭력 의혹으로 번진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음란 상담죄 관련해서는 일단 목사가 아이들과 그런 이름의 상담한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 험한 사회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도 관련 보도를 이어갑니까? 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